와우. 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2021 학년도 고3이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0년 2월 달입니다. 실패하는 대입 전략과 성공하는 대입 수시 전략 해서 짤막하게 전체적인 포맷 2021 학년도 대학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학에 입학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작년도는 수시 모집이 77%, 정시 모집이 22%였어요. 그래서 37만 8천 명이 4년제 대학의 정원입니다. 21학년도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갈 것은 수시 77%, 정시 23%입니다. 그래서 34만 7천 명의 대학 정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학은 다 가요. 왜? 예비 고3의 학령 인구, 즉 지금 예비 고3, 지금 현재 3학년이죠. 그 친구들이 45만 6천 명이고 그 다음에 학력평가 응시 인원이 30만이니까 대략 뭐 30만 명이 시험 치면 그냥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고3, 예비 고3이 다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20만 명의 2년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거 넘어서 버렸죠. 재수생까지 포함해도 다 가요, 대학은. 웬만큼 대학은 다 간다, 이거. 자, 이제 대학은 어떤 대학을 갈 거냐? 요 상위 15개 대학을 가야 되지 않냐, 이거. 그래서 전체 대학의 통계는 무의미하다, 이거. 수시가 70% 뽑는데 그 중에 교과가 42%, 학종이 24%, 논술은 3.2%밖에 안 된다, 이거. 기타 특기 전형은 6.7%, 정시 23%, 그래서 전체 100%가 되지만 상위 15개 대학은 좀 다르다, 이거. 상위 15개 대학은 교과 8%니까 요 비교해보면 너무 적잖아. 학종은 44% 많잖아. 논술은 3%였는데 10%니까 더 많아졌지. 자, 특기생도 약간 많아지고 요렇다, 이거. 정시도 좀 많아졌지. 그래서 여러분이 상위 15개 대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전체 대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인가를 지금부터 보자, 이거야. 자, 전국 대학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가 제일 단연 업뜸이야. 그러니까 내신 따면 돼. 학생부 종합이 그 다음이고 정시가 그 다음이고 기타 논술이 제일 적으니까 전체 대학 기준은 그래. 근데 15개 대학 기준으로 본다면 학종이 단연 업뜸이야. 학종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정시, 그 다음에 논술, 기타, 학생부 교과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지. 그래서 상위 15개 대학은 내신만으로 가는 방법은 되게 적은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내신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신만 준비하면 교과로 가야 되니까 상위 15개 대학 가기 힘들다, 이거야. 아, 쌤, 내신 또 종합 아닌가요? 맞아. 내신이지만 여기는 종합은 그 외에 또 흔히 말하는 스펙, 즉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기부를 채워야지. 그러니까 그게 없는 학생들은 어떡하라고. 그래서 학종만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뭐가 답인가요? 이게 답이다, 이거. 이거 한번 보자, 이거. 자, 뭐 디테일한 정보들이 있는데 네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교과 전형이 있는지 아니면 자, 종합 전형이 있는지 논술 전형이 있는지 한번. 쌤, 고대 가고 싶어요? 논술 전형 없어. 서울대 가고 싶어요? 논술 전형도 없고 교과 전형도 없고 특기자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어떤 전형을 몇 명 뽑는지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 그래서 요 표를 잘 보라고. 자, 그럼 이제 주요 대학의 논술 선발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논술은 그냥 건국대는 논술 100%니까 내신 9등급도 합격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말은 논술 70%에, 경희대 논술 70%에 교과 21%, 비교과 9%야. 흔히 말하는 요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야. 여러분들 입시 요강 보면, 경희대 입시 요강 보면 학생부 종합평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교과와 비교과를 본다, 이거. 근데 시립대를 보면 교과 40%, 교과만 보지 않냐, 이거. 숙명여대 교과만 보지 않냐, 이거. 연세대는 논술 100%니까 내신 9등급도 합격한다, 이거. 단 여기서 차이 나는 것은 수능 최저 등급이 설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이점이에요. 연대는 수능 최저도 없다, 이거. 건국대는 수능 최저가 있다, 이거. 똑같이 논술 100%지만 그런 전형 입시 요강을 좀 보라, 이거. 궁금한 사람들은 각 대학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는 여러분한테 입시 계획안이 나와 있어. 그거 한번 홈페이지에서 출력해서 보면 돼. 그리고 입시 요강은 4월 이후 5월 달에, 올해 5월 달에 대학 측이 확정해서 공고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대학은 통계가 무의미해. 네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상위 6개 대학, 11개 대학, 15개 대학, 26개 대학 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26개 대학 바깥의 대학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면 학생부 교과는 상위 대학에서 안 뽑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 학생부 종합전형 훨씬 더 많이 뽑는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논술은 상위 6개, 11개, 15개, 26개 대학에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뽑고 있어. 자, 특기자도 거의 비슷하게 뽑는데 뒤로 갈수록 안 뽑지. 그러니까 특기자는 상위 대학의 전유물인 거지. 자, 그 다음에 고3 대비 학종 합격자 비중인데 이거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지. 그럼 봐봐. 과고, 영재고에 일단 입학한 학생들은 13개 대학. 그러니까 요 지방에 있는 뭐 교원대나 이런 거 빼고 춘천교대 빼고 나면 이거 사실 포항공대 빼고 나면 사실상 서울에 있는 상위 10개 대학의 이야기야. 그런 대학에 과고생들은 영재고생들은 일단 그 학교 학생들이 70%가 들어가는 거야. 과거에 입학했다 그러면 70%가 이런 대학은 일단 들어가고 보는 거야. 외고 오면 23%가 이런 대학에 들어가는 거야. 입학생 대비. 자, 자사고는 고3 대비 8.9%가 간다. 일반고는 2.1%가 이런 대학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학종도 사실상 합격률이 높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 13개 대학에는. 고등학교 유형별 학종과 수능을 보는데 자, 이거 보면 일반고에 여기 13개 대학에 수능으로 합격하는 비중이야. 보면 뭐 과거가 그렇게 높진 않잖아.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면 일반고도 뭐 그렇게 자사고에 밀리진 않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어느 정도 평등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학종은 봐. 격차가 많이 나잖아. 일단 과고 영재고가 어뜸이고 그 외고 국제고하고 이렇게 조금씩 구분 가지. 그래서 일반고는 학종으로 이렇게 붙기가 힘들어. 일반고 오히려 수능으로 더 유리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상위 13개 대학에 어떻게 합격하느냐. 전국 대비 학생 수 비중이 17%야. 그러니까 서울에 전국 고등학생이 17%가 있는 거야. 고3들 이야기야. 자, 학종으로는 27%가 합격하니까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 대비, 그러니까 학생 수에 비해서 학종이 조금 유리한 편이지. 수능은 더 유리한 편이야. 그리고 특기자가 더 유리한 편이지. 그리고 논술이 훨씬 더 유리해. 그러니까 논술은 서울을 위한 전형인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서울하고 광역시 기타 지역 합격자 비중을 보자 이거. 자, 일단 이게 서울이야. 서울. 서울은 지금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높은 게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거야. 상위 대학에. 광역시를 보자 이거. 광역시는 학생 수가 이만큼 25%인데 다 밑으로 떨어져 있어. 광역시가 오히려 입학률이 떨어지는 거야. 왜? 13개 대학이니까. 왜 그런가? 경북대, 부산대 같은 데를 가잖아.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보다는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이런 데를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13개 대학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그렇다고 치더라도 광역시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기타 지역, 중소도시와 읍면동을 다 합치면 57%나 있는데 지방은 지금 별로 안 좋지? 합격률의 결과가. 자,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논술의 합격자가 많지. 그러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논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와 버리지. 서울로 올라오거나 인강을 들어버리지, 그지? 물론 광역시도 인강을 듣지만 광역시 같은 경우는 뭐 대구 광역시, 뭐 부산 광역시 그러면 거기서는 아예 논술 학원들이 있으니까 그 학원을 듣는데 지방 소도시는 논술 학원이 그럴듯한 학원이 없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는 경향이 더 많다 이거. 실제 대치동에 보면 아예 멀리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더 많다 이거야. 그 다음에 그냥 이 자료를 보자. 이걸 보면 재학생과 졸업생 수능 등급 분포야. 요거 1등급, 2등급, 3등급은 재수생이 많지.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은 고3이 많지.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단연 점수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고3들 중에서 정시 올인 이렇게 하는 순간 망가지는 거야. 그걸 생각해서 고3들은 수시를 준비하는 게 맞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의 평균 등급을 보면 한양대를 보면 다 1점대야. 이건 왜 그래? 수능 체제가 없어서 그래. 수능 체제가 있는 중앙대는 그래도 2.1, 2.1, 1.9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수능 체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는 희비가 교차한다 이거. 자, 그래서 내신 포기는 어떠냐? 빠를수록 좋다 이거. 빠를수록 좋다는 말은 이미 내신은 10번의 시험의 평균인데 고3 때 내신 비중이 높다고 몰빵해봤자, 중간고사 몰빵해봤자 앞에 걸 다 커버하기는 힘들다 이거. 왜 그러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국어 평균 등급을 보라 이거. 국어 보면 1등급 때, 2등급 때, 3등급, 4등급, 5등급, 1학년 때 맞은 등급이야. 그리고 1, 2, 3학년 평균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돼. 그런데 이렇게 대각선을 내려오면 자기 등급을 찾은 거야.
노랗게 된 것은 1학년 때는 3등급, 4등급, 5등급이었는데 3학년 때 점수가 올라간 거죠. 평균 등급이 올라간 애들이. 어때? 0%예요, 0%. 0.2, 0. 합격 점수가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다 이거. 자, 조금 올린 애들은 있다 이거. 조금. 그래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실체가 뭐냐? 절대 다수의 불합격자가 나온다 이거. 여기 보면 지금 상위 15개 대학에 모집 인원이 19,000명일 때 그래. 교과와 종합 전형. 지원 인원이 21만 명이었어. 그래서 이 그래프 보면 지원 인원은 이렇게 많은데 합격하는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90% 절대 다수가 떨어지는 전형이다 이거. 논술은 더 심하지. 논술은 더 심한데 교과나 종합을 하려면 내신이 1, 2등급은 돼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아까 상위 이런 대학들 갈 거 아니냐고. 야, 내신이 4등급, 5등급이면 이런 대학 엄두가 나겠냐고. 그러니까 내신 1, 2등급들 중에서 이만큼 떨어뜨리는 거라고. 근데 논술은 그렇지 않지 않냐고. 논술은 9등급도 지원할 수 있고 내신 5등급도 지원할 수 있지 않냐고. 자, 지금까지 2021 대입 전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 두 개가 합격하려면 내신 1, 2등급이어야 되고 1, 2등급 학생들 중에서 90%가 떨어지는 게 교과와 종합 전형이다. 그럼 1, 2등급 뭘 준비해야 되겠니? 정시도 준비해야 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육학종만 고집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정시 준비를 하라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내신 2등급일지라도 원하는 대학은 원체 높을 거야. 그래서 6학종 하지 말고 3학종만 하라 이거. 논술도 생각해보라. 이게 박 교수님의 요청이야. 그래서 한번 현명하게 한번 판단해 보기를 바래. 자, 여기까지 1부에 대한 얘기고 이제 2부로 가서 본격적으로 논술 전형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알려줄게.